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발언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곧바로 그거 진짜냐?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체포동의안 다시 한번 가결시켜보자 뭐 이런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 그럴만 하죠. 자, 우선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김기현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고자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를 물려받고 불체포 특권을 정치 생명줄처럼 부여잡았던 자신의 과오부터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번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이 여러 차례 보여준 공수표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걸 밝혀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박대출 정책위장도 SNS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놓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니 참으로 제명스럽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뭐 최고위원들 뭐 김병민, 장해찬, 뭐 강대식 뭐 다 마찬가지. 그다음에 원내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수석 대변인 뭐 다 정말 실천하는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죠. 대체적으로 톤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뭐 과거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대선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처럼 깨끗한 정치인은 불체포 특권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속영장이 딱 날라오니까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죠. 그러니까 실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만하다 이거죠. 제 그 유튜브 어제 해드린데 뭐 댓글도 대부분이 다 그런 거죠. 아니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포기하는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반응. 그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주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정말 이 불체포 포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인가? 뭐 사실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 정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그때 가서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번에는 지킬 수 있다 또는 지킨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재명식 계산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지킨다 이거죠. 그리고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계산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쉽게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자기가 포기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은 거 백현동, 정자동 이런 거 남았죠?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근데 그거 다 지금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현동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실상 총괄했던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다 요소요소에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아마 다 소통했을 겁니다.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틀림없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면 되니까. 아니면 최악의 경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덮어쓰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마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저수지 관리인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저수지 그거 내 거니까 내놔 이렇게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박이 터졌다.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 이재명 대표가 428억 완전히 자르니까 앞으로
김만배 씨가 만약에 감옥에서 나오면 428억은 김만배 씨께 되는 거죠. 원래 주기로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약속이 없다고 얘기해버리니까 뭐 그게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으나 그게 김만배 씨 것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뿐만 아니고 대장동에도 그렇고 백현동에도 그렇고 정자동도 아직 뭐 누구 구체적인 인물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저수지 관리인이 저수지를 이제 자기 걸로 해도 무방한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것처럼 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다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구속영장을 자기한테 체포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할 기회가 없는 거죠. 요게 이재명 씨 계산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계산은 늘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식 계산법이 틀렸다. 이럴 경우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정말 다른 거 하나를 찾아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방송에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 웃음 띤 얼굴. 어이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겠죠? 어이고, 어디 실천하나 보자. 이런 거 아니겠나.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고받아서 앞으로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대구북 송금 문제를 놓고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거든요. 정자동은 아직 모르죠. 그건 이제 수사 초기니까. 근데 백현동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다. 왜냐면 김인섭 씨가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연설을 해? 저게 정치인가?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면서 약간 웃음 띤 얼굴.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봐. 이런 거 아니겠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동훈 장관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의 계산은 적어도 나한테 구속영장 청구 못할 거야. 그리고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발부 안 할 거야. 왜? 발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거는 이미 다 지났습니다. 대장동 배임, 그 다음에 성남FC.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 가지고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물론 그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또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없습니다. 임시국회가. 그러니까 그때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7월에도 임시국회 또 열자. 왜냐하면 민생 현안이 산적했다는 걸 핑계로. 그러면 이제 그게 방탄국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또 불체포 특권 포기 또 거짓말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7월 1일 임시국회 안 열 걸로 봅니다. 왜 안 여냐? 지금 검찰의 수사가 거기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까지 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 열 것이다. 그리고 그거 열면요. 만약에 7월 임시국회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임시국회 열면 그러면 이제 의원들은 외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엄청나게 불만이 쌓일 겁니다. 그러면 진짜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체포동의안 만약에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얘기 안 해도 진짜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휴가 완전히 뭉개고 외국갈 수 있는 기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외국에 가서 대접받고 나라 돈으로 다 잘 놀고 오는 그 기회를 몽땅 다 뺏었는데 그런데 과연 이재명 지키기 계속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휴가철이니까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왜냐면 이번 휴가를 잘 즐겨야 내년 총선 치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의원들 휴가 외유 못 가게 하면 열받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것. 이런 거고. 근데 이제 그 이후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임시국회가 열린 상황이죠. 또는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니까. 그렇게 되면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했으니까 체포동의안 표결하지 말고 내가 그냥 갈게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법에 있는 절차인데요.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였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나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의원들이 알아서 다 부결시켜준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아마 국민 앞에 할 말이 없을 거요. 근데 뭐 할 말 없어도 저 사람은 늘 뭐 말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당내에 친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국내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침묵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가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가결시켜 주세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가결시켜 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러면 모두 짬짬이해서 부결시켰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또 오해를 받죠. 실제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작업했다고 국민들은 믿을 거요?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럴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이재명 대표가 또는 신임 혁신위원장이 뭐 오늘 혁신이 출범한다고 하죠. 혁신위원장이 당론으로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우리 가결 당론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어차피 마찬가지 결과를 낳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정말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가 아니고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계산은 체포동의안은 오지 않는다. 이런 계산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그런 계산 아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어저께 한 거다. 그러나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뭐 현실화될 가능성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이재명 대표를 정치인이 아니다. 저 사람은 그냥 악마다. 이렇게 본다면 가능한 분석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 자기가 어떻게 이 검찰의 수사, 범죄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를 늘 우리보다 아마 100배쯤 더 연구할 거요. 그 연구의 결론이다. 그 연구의 결론이 빗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연구한 결론이 저겁니다. 그 계산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악마라고 생각해놓고 이 판단을 하면 이건 정치 분석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키는데 불체포특권 약속을, 이 불체포특권 약속을 자기가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는다. 또 만들지 않는다는 계산. 이게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포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자, 만약에 정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가서 이게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 하는 기류도 아마 점검을 했을 것이고요. 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정말 온다 그러면 개딸들 총동원해서 아마 이재명 지키기 운동을 벌일 겁니다. 그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운동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계산으로 여하튼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계산, 구속영장 청구 안 될 거다. 두 번째 계산, 청구되더라도 체포동의안 뭐 그거 국회에서 가결돼도 법원이 발부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계산 아래 지금 그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 뭐 이걸 선언을 했는데, 지켜야만 하는 상황, 이 상황이 안 올 것이다 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그 계산, 첫 번째 계산이죠. 이게 틀릴 수 있다 하는 거는 검찰이 보여줘야 하는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